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장마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 이제 정말 더운 폭염이 한 달 정도 이어질 시기인데요. 오늘의 촬영 일자는 8월 1일 토요일, 현재 시각은 오전 7시입니다. 저는 6시에 일어나 정원에서 할 일들을 조금 해준 다음 여러분들께 소개할 식물들을 찍고 있어요. 오늘은 크게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현재 정원에서 잘 자라고 있는 여러 식물들의 근황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에는 폭염 속 정원 물주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름철에는 정원의 물주기가 정말 중요한데요. 물을 잘못 줘서 식물을 오히려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런지, 그렇다면 여름철에는 어떻게 물을 주는 것이 좋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름철 정원 물주기만 궁금하신 분들은 자막에 시간을 적어두었으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홍천정원 14주차 식물 근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물은 미니 연꽃 조이입니다. 지난주 꽃봉오리 2개가 벌어지기 직전이라 이걸 못 보면 어떡하나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아직 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원래는 핑크색과 흰색이 섞인 꽃이 피는 품종으로 알고 데려왔는데 꽃색이 그냥 분홍색이어서 시간이 지나며 색이 변하는 건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화분 안에 미니 연꽃 2 품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짝 연분홍색을 띠는 꽃도 있고 조금 더 진한 분홍색 꽃도 있어요. 오히려 2가지 품종이 함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원에 데려온 지는 한 달 정도 되었는데 너무 잘 자라고 있어서 뿌듯해요. 그리고 이 연 화분 안에 올챙이를 일부러 키우는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찾아왔잖아요. 얘네들도 아주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연꽃 화분도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물이 절반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물을 한번 보충해준 상태인데 물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돌절구에 있던 올챙이들은 지난주에 세숫대야로 모두 옮겨서 키우고 있는데 물이 조금 탁해서 걱정인데요. 다행히 올챙이들은 건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무늬불애옥잠 하나를 넣어두었는데 지금은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실내에서 키우다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적응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불애옥잠은 번식력도 좋고 회복도 빠른 편이라 조금만 더 버티면 새순도 많이 내어줄 것 같아요. 올챙이들은 먹이를 따로 안 줘도 된다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챙겨주려고 합니다. 카스타드를 먹고 조금 남겨서 솔솔 뿌려주었는데 아주 잘 먹었어요. 무사히 개구리까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식물은 델피늄이에요. 얘는 작년에 앞정원에 심어두었던 개체인데요. 델피늄은 장마철에 무르기가 정말 쉬운 식물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장마가 오기 전에 화분으로 옮겨 심어 처마 밑에서 비를 맞지 않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만 챙겨줬는데도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물을 한 번 준 상태입니다. 이제는 장마처럼 비가 계속 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햇빛이 조금 더 잘 드는 곳으로 옮겨두었는데요. 올해엔 꽃을 피워줄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예쁜 꽃봉오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기특합니다. 그 옆에는 지난주에 옮겨 심은 일반 백리향이에요. 역시 흙이 많이 말라 있어서 오늘 아침 물을 듬뿍 준 상태입니다. 이제는 비가 자주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정원의 화분째 두기에는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으로 데려가서 계속 관리해볼 생각입니다. 지난주에는 외목대 목수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영상에서 오늘이 가장 깔끔하고 예쁜 모습일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예쁘긴 한데 다음 주가 가장 예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꽃이 전부 개화한 것은 아니거든요. 꽃이 끝까지 활짝 피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와서 어떻게 변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트로베리 블라썸도 꽃을 정말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래쪽 꽃이 먼저 피어있고 위쪽은 아직 봉오리가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피는 품종인 것 같습니다. 아래쪽 꽃은 먼저 색이 변하고 위쪽은 흰색이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색감으로 변할지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옆에 외목대로 키우고 있는 스트로베리 블라썸도 2달 전에 2차 가지치기를 해줬었는데요. 이제 슬슬 가지 끝에서 꽃봉오리를 보여줄 시기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보일 것 같아요. 역시 계속 성장 과정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라이트 프라임 목수국입니다.
확실히 라임라이트 프라임은 아까 보여드린 다른 품종들과 비교하면 완전한 흰색은 아니고 살짝 라임빛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꽃 모양도 원추형으로 길쭉하기보다는 조금은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라 생각보다 굉장히 귀엽습니다. 옆에 있는 헤라클레스 목수국도 꽃을 아주 멋지게 피워줬어요. 이 꽃이 얼마나 큰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손과 비교해보면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정말 엄청난 크기의 꽃이죠. 꽃이 워낙 크다 보니 가지가 많이 처지기도 해서 수영 잡기가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대왕 목수국 꽃을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품종을 꼭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영국 장매들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도장지가 많이 자란 상태라서 조만간 잘 묶어 수영을 잡아주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진작 해주고 올 걸 후회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길게 올라온 도장지들이 여기저기 쓰러져 있어서 모두 세워주고 교정도 해주었습니다. 특히 더 제너러스 가드너는 올해 성장이 정말 엄청난데요. 도장지가 굉장히 굵고 길게 올라와서 하나하나 다 세워줬어요. 올해 어느 정도 성장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다른 가지들은 모두 세워주었는데 제임스 고레이의 가지 하나는 휘무지를 한 번 더 해보았어요. 사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서머 스노우를 같은 방법으로 휘무지에 두었는데 상처를 내야 하는 부분에 칼집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서 줄기가 거의 잘리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살짝 불안하긴 한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한 달 전에 휘무지에 두었던 이 서머 스노우는 지금도 줄기들이 계속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걸로 보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에 뿌리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할게요. 가지치기를 해준 지 벌써 3주가 된 아나벨 수국들도 새순이 정말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을쯤에 한 번 더 꽃을 피워줄 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라일락들도 이제 성장을 거의 멈추고 가지 끝에서 슬슬 꽃눈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다크퍼플 라일락도 건강한 가지가 정말 많이 올라와 있어서 내년에는 꽃을 더 많이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작년 봄에 심어놓은 센세이션 라일락입니다. 꽃이 복색화라 정말 좋아하는 품종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가지 끝마다 눈이 통통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꽃눈 분화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꽃눈 분화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느다란 작은 산목묘였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리고 목대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지지대를 묶어 놓았던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두 풀어준 상태인 건데요. 나무를 외목대로 키우려고 하다 보면 지지대와 줄기를 묶어 놓을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끈을 제때 풀어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다크퍼플 라일락도 기존에 묶어두었던 끈이 벌써 줄기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더라고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줄기에 깊게 자국이 남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제때 풀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렇다고 아예 풀어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조금 헐겁게 다시 묶어서 줄기를 계속 지지해주는 것이 좋아요. 외목대로 키우는 식물들은 줄기가 많이 굵어졌다 하더라도 지지대는 웬만하면 몇 년 정도 계속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줄기가 많이 두꺼워졌다고 해도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부러지거나 쓰러질 수 있거든요. 외목대로 키우는 식물은 지지대가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키우던 팔리빈 라일락이에요. 정원에 옮겨 심은 지 벌써 3주 정도 되었는데 아직 엄청난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잎이 시들지 않고 있는 걸 보면 뿌리는 잘 활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른 수세 회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벌써 3년 전에 죽은 살구나무 밑에 인동을 몇 포트 심어 놓았는데요. 봄에도 예쁘게 꽃을 피워주더니 지금은 이렇게 2차 꽃도 정말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조금 더 화려한 꽃이 피는 품종도 같이 심어두었거든요. 그런데 향기가 좋기로 유명한 할리아나 인동이 훨씬 더 수세가 강하다 보니 지금은 거의 할리아나가 덩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흰색 꽃이 너무 예뻐서 오히려 더 마음에 듭니다. 처음 꽃이 필 때는 이렇게 노란색을 띠면서 피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흰색으로 변하는데 향기가 정말 좋습니다. 내년에는 가지치기를 한번 해주면서 수영도 조금 다듬어 보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상사화가 만개했습니다. 저는 이 상사화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지난주만 해도 꽃대가 막 올라오기 시작했었는데 벌써 이렇게 활짝 피었습니다.
예쁜 모습을 담을 수 있을까 걱정도 많았는데 이렇게 빨리 피워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유독 이 개체가 빨리 자라나온 것 같습니다. 홍천 시내를 다녀보니까 벌써 상사화가 올라오기 시작한 곳이 많이 보이기는 했어요. 여기에 구근 몇 개가 더 있을 텐데 아직은 꽃대가 올라오지 않았고 이 아이만 먼저 피워주었습니다. 안개나무 밑에도 여러 가지 신품종의 상사화들을 심어두었는데 드디어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침만 해도 꽃대가 안 보여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통통한 꽃대 하나가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쯤이면 꽃대가 더 많이 올라오기 시작할 것 같고 2주 정도 지나면 예쁜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마당에 심어놓은 바이텍스입니다. 작년 봄에 작은 모종을 심어놓았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가지 끝마다 라벤더를 닮은 예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가지치기를 특별히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수영을 정말 예쁘게 만들어가는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키우기도 정말 쉽고 월동도 진짜 잘합니다. 홍천처럼 겨울이 굉장히 추운 곳에서도 무난하게 월동하는 걸 직접 확인했어요. 다만 새순이 정말 늦게 올라오는 나무로도 유명합니다. 홍천에서는 거의 4월 말이 되어서야 새순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봄에 죽은 줄 알고 뽑아버리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그 점만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심어놓은 잉글리시 라벤더도 정말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꽃이 거의 끝났을 텐데 이곳은 지금이 가장 예쁜 시기인 것 같아요. 홍천처럼 추운 곳에서도 잉글리시 라벤더는 월동도 잘하고 성장도 아주 잘합니다. 다만 홍천에서는 생각보다 아주 화려한 모습으로 성장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강전정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약하게만 잘라주었는데 점점 수영이 지저분해져서 골치가 아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매년 봄마다 밑둥만 남기고 삭발하듯이 강하게 잘라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꽃도 잘 피워주고 있어요. 나중에 조금 더 기술이 생기면 수영도 예쁘게 잡아가면서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름철 정원 물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시각은 벌써 오전 8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해가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름철에 비가 며칠씩 내리지 않으면 식물들이 목말라 보이니까 물을 자주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꼭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한낮 정오가 지나고 햇볕이 가장 뜨거울 시간에는 식물들이 더위를 견디느라 잎을 축 늘어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특히 수국이 가장 심하죠. 여름철 한낮에 수국들 잎이 전부 축 처지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정도거든요. 물론 수국은 워낙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처졌을 때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원 식물들은 잎이 처졌다고 해서 무조건 물을 주시면 안 돼요. 흙이 말라 보인다고 해서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오히려 뿌리가 숨을 쉬지 못해서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홍천 정원에도 지금 5일째 비가 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잘 드는 곳을 보면 흙이 굉장히 메말라 보입니다. 겉만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물을 줘야 할 것 같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흙을 조금만 걷어보면 안쪽은 아직 촉촉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제초 매트 위는 완전히 말라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찍어놓은 영상만 봐도 정원 전체가 촉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마 홍천이라는 지역의 특성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이곳은 8월이 되면 낮에는 굉장히 덥지만 밤 기온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표면이 살짝 말라 보여도 밤이 되면 땅 아래에서 습기가 다시 올라옵니다. 아침이 되면 생각보다 흙은 촉촉하고 이슬도 많이 맺혀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다시 해가 뜨면 흙 표면이 금방 말라버리니까 물이 부족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거예요. 물론 화분의 경우는 흙이 말랐을 때 바로 물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정원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해요. 특히 처음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물을 주실 때는 먼저 흙 속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낮에 잎이 처졌다고 바로 물을 주시기보다는 밤이나 다음날 새벽에 식물들이 다시 생기를 되찾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확인한 뒤에 흙 속까지 말라 있다면 그때 충분히 물을 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이렇게 물 관리를 하다 보면 과습으로 식물을 잃는 일도 훨씬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홍천 정원의 여러 식물들 근원과 함께 여름철 정원 물주기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재미있는 정원 이야기와 다양한 식물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